자, 오늘은 학원을 개업하고 싶은데 또는 아니면 학원을 시작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할까 싶습니다. 학원을 일단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학원 건물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기 건물이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상태라면은 자신의 학원에 하기 위한 건물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건물 계약하는 그 입지 장소 위치 선정은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개원하는 순서, 어떻게 학원을 할 수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학원 건물을 계약을 하고 나서요. 학원 건물을 계약하고 나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예, 그 임대차 계약서를 나중에 교육청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원 건물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를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거. 지역마다 틀리긴 한데 뭐 어떤 데는 60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11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무실과 상담실 등의 부속 공간을 제외한 오로지 수업할 수 있는 교실 면적이 뭐 110제곱미터다 또는 뭐 60제곱미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벽이라든가 뭐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튀어나온 벽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빼셔야 됩니다. 싹 다 빼고 복도도 빼고 모든 면적을 제외한 즉 교무실 상담실도 다 빼고요. 오로지 공부만 교실적인 면적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 110제곱미터다 또는 아니면 60제곱미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 연락을 하시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주셔가지고 그 면적을 맞춰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오는데요. 그 실사 나올 때 그분들께서 이제 뭐 레이저 측정기 가지고 다 이렇게 재보세요. 그래서 뭐 튀어나온 부분도 다 빼고 뭐 마른 목걸이도 다 계산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까지 다 했던 뒤에 나중에 언급할 그런 순서들을 다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넉넉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110제곱미터다 그러면 110제곱미터에서 조금 많이 120제곱미터 정도 아니면 뭐 최소한 115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힘드시면요 나중에 뭐 인테리어를 자신이 하시면 모르겠는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뭐 업체를 이용해서 할 거다 그러면은 그 업체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떤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면적만큼 맞춰달라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최대한 그 면적에 맞춰서 이렇게 측정하시겠죠. 예,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넉넉한 게 좋다. 예,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무실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뭐 인테리어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인테리어의 이후에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교무실 책상이라든가 데스크 책상 또는 컴퓨터, 복사기, 인터넷 설치하셔야 되고요. 뭐 정수기도 설치해야 되고 학원도 전화기 있어야겠죠? 전화국에 그 전화번호 신청하셔가지고 학원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실 책상이 있어야 되죠. 의자 있어야 되죠. 칠판, CCTV도 필요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도 있으면 좋고요. 예, 기타 필기구, 뭐 여러 가지 뭐 분필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드마커 같은 거 그런 것들 학원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다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는 대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가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인테리어 마찬가지로 건물 간판, 시트지 이것도 다 하셔야겠죠. 싹 다. 예. 그러니까 완전 학원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실사 오게 되면 내가 마음이 급해서 면적만 맞추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만 한 다음에 안에 뭐 기기 없이 아무런 도구 없이 일단 실사를 불렀다. 그러면 이제 실사 나오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와서 보고 바로 수업이 가능할 만큼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간판이나 시트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다 뭐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나중에 하고 나서 또 재공사하려면 또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다 해놓는 게 완벽하게 이제 해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소방 점검이 나오게 됩니다. 소방 점검은 실사 후에 나오기 때문에 각 방에 소화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소화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완강기 필요합니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 나중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완강기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도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당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면적에서 내가 스프링클러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교실 같은 경우에 교실이 있다 그러면 교실에 보면은 또 면적당 또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당 어떤 정도의 거리를 두고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된다 까지도 다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소방점검이 나오시게 되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또 이제 재차 또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불안하시면은 소방점검, 그러니까 소방 그 설치, 소방점검을 위한 뭐 위에 보면은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업체나 그런 분들한테 보통 물어보면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스프링클러는 어느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스프링클러도 필요하시고요. 거기다 이제 비상구 등, 비상구 등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비상대피로 알림판 등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재공사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준비 중에 이제 거의 준비 마무리 다 됐다, 다 돼 간다. 그러면은 교육청에 가셔가지고요. 이제 등록을 하셔야겠죠. 학원 등록도 하셔야 되고 강사 등록도 하셔야 되고 그때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임대차 계약서하고 또 가면은 다른 거 웬만한 건 걱정하실 거 없는 게 임대차 계약서하고 뭐 제 신분증하고 뭐 그 정도만 준비해 가시면은 거기 가면은 다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거기서 쓰라는 게 있어요. 강사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원장 등록도 하셔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는 뭐 내가 1인 원장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사분이 있겠죠. 그럼 강사분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서 또 등록하시면 또 가셔야 되니까 강사 등록을 완벽하게 하시려면은 요새는 뭐 강사분 뭐 졸업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뭐 재학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또 뭐 요새는 또 그런 그 경찰서에서 조회가 필요하죠. 어떤 뭐 성폭력 뭐 이런 거, 예, 그 혹시 뭐 범죄, 성범죄 이런 게 있느냐, 예, 이렇게 해서 조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준비하세요. 그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원할 때 필요한 것들에서 딱 찾아보시면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거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가셔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실사 날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얼마큼 다 준비됐으니까 실사를 받겠다. 그럼 시작 날짜가 나옵니다. 뭐 내가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쯤 됩니다라고 날짜와 시간을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시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시사 받고 나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사 받고 나서 이제 보통 한 주 정도 안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소방점검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점검까지 다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교육청 허가증이 한 일주 정도 뒤에 또 일주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사 받고 한 2주 정도 소방서 점검 받고 또 1주 정도 이제 왜냐면 소방서에서 점검 받고 통과했으면은 그거를 다시 교육청에 알려주거든요. 그럼 교육청에서 다시 우리한테 교육청 허가증을 줘요. 그래서 교육청 허가증이 나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그럼 나왔죠?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다 돼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다시 거기서 세무서에 갑니다. 세무서에서 신분증하고 뭐 교육청 허가증 이런 것들을 챙겨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돼요. 물론 요새는 또 그 세무사를 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세무사를 끼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분들이 뭐 달라 하셔가지고 다 알아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신청해 주셔요. 자, 그게 아니면 세무서에 가시면 신분증하고 교육청 허가증을 챙겨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좀 걸리겠죠, 당연히.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학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시작이 되는 내 학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뭐, 좀 오래 걸렸죠? 왜냐면 이거 앞에 언급되는 게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시면 정말 학원 하나 열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